예, 안녕하세요. 지난번 자료에 이어서 최근에 이제 부도 우려 관련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0월 24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어제 주말에 이제 정부의 지원 대책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 대책 내용을 보고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상당히 좀 놀랐고요. 왜냐하면 일단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히 촘촘하게 잘 짜여진 지원 대책이라 보이지고요. 제가 지난 자료에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런 기업들의 이제 부도 가능성을 매우 낮추어주는 그런 지원이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제가 기업들 부도 안 난다고 하니까 뭐 근거가 뭐냐, 너무 이렇게 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세부적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 지금의 이제 뭐 건설사나 증권사 관련 이슈 자체가 유동성의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PF 관련해서 뭐 부실이 있는 건 사실인데 전체 그쪽 PF 규모에 비해서 과연 문제 있는 부실 자산이 그렇게 비중이 높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지금 이렇게 침체돼서 새로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 측면에서 약간 문제가 발생을 한 거를 어쨌든 전체 자산 건전성의 문제로 이제 비화돼 가지고 자금 경색이 오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 정책적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도와줄 필요가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시장 안정 측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대내외 이제 금융시장 환경 자체가 이렇게 한국의 그 신용 이벤트를 그렇게 감내할 만한 정도의 여유가 있지 않아요. 특히나 이제 한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관련된 어떤 그 버블이나 어떤 그 부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 이제 그 레고랜드에서도 나왔듯이 지자체에 의한 지자체가 어쨌든 간에 부동산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고 그런 걸로 뭐 경기도 부양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들이 한국하고 중국하고 구조가 사실상 보면 유사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작년부터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뭐 헝다 사태니 그런 걸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좀 뭔가 의심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이런 이슈가 터진다고 하면 결국 그러면 그렇지 너네들이 그러면서 결국 한국에서 먼저 터지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거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국내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관리를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또 기업들 부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상장사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의 어떤 부도 같은 것들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신문에 부도 얘기 나오고 그런다고 남의 일처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기업들의 그 수십 년 동안의 업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이제 생존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정부의 대책, 그러면 우선 뭐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일단 왜 이게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냐면 사실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은 예를 들면 체안펀드라든가 회사채 CP 그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발행했던 채권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차환을 이제 원활하게 해주는 거에 이제 도움은 되는데 사실 부동산 PF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게 부의 자산, 부의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상에 있지 않는 거 내가 지급 보증한 것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우발 채무가 현실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프로그램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었죠. 근데 어제 정부에서 나온 대책의 내용을 보면 ABCP에 대한 얘기도 정확하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거 하나 더 하면은 이제 신용보증기금이 이제 그 신용보강을 하는 프라이머리 CBO이죠. 프라이머리 CBO 뭐 어쨌든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릴 건데 어쨌든 뭐 신보의 신용보강을 통해서 어쨌든 그런 지원해주는 그 기금을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 나온 대책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런 그 우량 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아주 이제 상위 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체한펀드가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회사채나 CP 매입 기구를 통해서는 뭐 좀 하위 등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CBO를 통해서는 소규모 기업들, 저신용들, 약간은 이제 비상장 그런 기업들이라든가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PF, ABCP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발 채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증권사에 대해서는 유동성에 대해서 뭐 증권금융등을 통해서 뭐 3조 원 정도 한도를 아예 명시적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진일보된 대책이라서 일단 뭐 이 대책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다 뭐 모든 것들을 어쨌든 뭐 이게 현실화 됐기 때문에 한 번에 뭐 이렇게 다 진정시키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약간 어수선한 그런 것들은 상황은 계속 연출이 될 거고요. 그거는 뭐 불가피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뭐 상당히 이제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일단 뭐 이제 그 뭐 도덕적 해이 문제 뭐 그런 건데 이 기업들의 이제 부도를 안 내고 유동성 관리를 하는 거하고 지원해 주는 거하고는 어쨌든 별개의 차원입니다. 이 뭐 이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신용 이벤트를 발생 안 시킨다는 거지 이게 뭐 내가 뭐 그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정부가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뭐 부도가 안 난다고 그랬지 주인이 안 바뀐다는 말씀 안 드렸죠. 대표적인 게 예전 뭐 대우증권, 대우건설 아닙니까? 어쨌든 대우건설은 뭐 예전에 어쨌든 그 큰 대우그룹 구조조정 통해서 그랬지만 대우증권은 신용 이벤트 없었어요. 주인만 바뀌었고요. 뭐 결국에는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로 해저드하고는 좀 별개의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상장사나 그런 대형 대기업들의 어쨌든 부도가 일어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 금융시장은 당분간 좀 어수선하다, 시끄럽다 그렇게 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